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영어학원입니다. 아무래도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베리타스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2학년도, 그러니까 중2 학생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중3 학생들, 심지어 중2 밑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2028년도 대입 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알아봐야 되는 것들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수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면 이 지금 이제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중2들은 2028년도라서 바뀌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중3들, 이제 예비고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 앞으로 이 역경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수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수시랑 정시는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금 중2, 중3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고등학교 내신에서 달라지는 점은 요렇게 세 가지가 달라져요. 석차 등급이 달라진다. 요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성적 표기도 변하고 교과 과목도 변해요. 그래서 보면 석차 등급이 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석차 등급이 변하는 건 알겠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아갈 때 그러면 대체 뭘로 가져가냐? 뭘 보고 우리 학생들을 뽑을 거냐? 에 관련된 게 요거 이야기고,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그러니까 석차만 바뀐 게 아니라 교과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쭉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9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등급인데 이제 개편하면 5등급제예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렇게. 그러면 1등급의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거고 2등급이 약간 요렇게 3, 4등급이 요렇게 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조금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9등급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5등급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등급이 올라가면 등급이 줄어들면, 그죠? 지금 사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학습 부담이 혹시나 줄어드느냐? 학습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1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10%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등급은 10%, 그럼 2등급은 34%, 그 다음에 3등급은 66%, 4등급은 90%, 5등급이 100%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명수가 늘어났으니까 학습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지만, 결국에는 이 1등급이랑 2등급이 요렇게 1, 2등급이 옛날에 1, 2등급이 지금 이제 1등급이 됐으니까 조금 편한 거는 맞는데 학습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대학교에서 이 1등급인 학생들이 옛날에 1등급, 2등급은 사실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변별력이 있었는데 변별력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등급 퍼센테이지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9등급에서 5등급이 바뀌었다라는 건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성적 표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이게 성적 변화가 어떻게 성적 표기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모르고 그럼 이제 전적으로 학원이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는지를 이제 본인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께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면
이수한 모든 과목의 정보를 일원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정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고 지금은 그 대학교가 그 고등학교에 원하는 그 정보만 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수학을 보니까 나는 수학을 가져갈게. 나는 이걸 하니까 이걸 가져갈게. 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뀐 이 개편 안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정보를 받아요. 어느 학교 학생이건 뭐 누가 어쨌건 간에 동일한 정보를 받아요. 그렇다 보면, 그럼 요거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들이 어쨌든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거나 이렇게 잘못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더 추가적인 무언가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를 미표기한다라는 이야기는 표준 편차라는 게 일단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씩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표준 편차라는 거는 전교생이 있잖아요. 그죠? 전교생의 전교생의 원점수, 그다음에 평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곱하기 2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곱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일반고들은 보통 한 20점 정도가 내외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특히 말하는 뭐 자사고, 뭐 외고, 뭐 요런 애들은 4나 5 정도가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표준 편차를 보면 이 그러니까 고교 등급제라는 걸 아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20점보다는 여기가 좀 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왜냐면 원점수랑 평균 차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고구나라는 걸 대학교에서 알 수 있었고, 요 점수가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는 특목고겠거니 아니면 뭐 자사고겠거니라고 대학교에서 추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대학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볼 수가 없게 이거를 아예 표기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끼리 얘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사실 조금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뭘로 하기로 했냐 하면 원점수, 그러니까 원래 이 학생이 받은 점수랑 성취도거든요. 여기서의 성취도는 저희가 앞에서 그 표에서 봤던 그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얘가 얘보다 뭐 이게 A, B, C, D, E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5등급으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고, 세특이라는 게 학생들이 어떻게 뭐 진로를 탐구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자기 그 과에 맞게 대학교 그 과에 맞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게 세특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었다. 이제는 적어야 된다. 그래서 원점수랑 성취도는 그냥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가 강화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대외 활동들, 뭐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로 가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행해서 표기해요. 옛날에는 절대평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원점수뿐만 아니라 성취도나 석차 등급도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거 절대평가예요. 아이고, 잘못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등급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석차를 했는지, 몇 등급인지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성취도가 요런데 만약에 석차가 조금 높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잘했구나. 아니면은 얘는 성취도가 낮은데 뭐 석차가 높네. 요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얘는 조금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왜냐하면 절대평가만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100명 중에
이 선생님이 100명 다 A를 주면 대학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어느 점수가 넘으면 그냥 다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가 시험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뽑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난해해지기 때문에 석차 등급까지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더 병행 표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교과 과목이 뭐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2028년도에서 가장 현안인 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공통 과목이 굉장히 늘었어요. 아마 발빠르게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은 대입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국어에서 공통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화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언어와 매체라서 언매라고 이런 것들을 택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거 싹 다 배워요. 싹 다 배우고 싹 다 그걸 수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이것들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뭐 물리라는 그 과목에 학생이 적으면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선택 과목을 다 없애고 그냥 통일해서 그냥 다 배우자라는 게 지금 이렇게 바뀐 이런 대안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인 게 있었고 선택으로 확통이라거나 미적이라거나 기하를 배웠었는데 그것도 그냥 공통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그냥 원래 기존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사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되게 많아요. 이 9과목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냥 공통사회라고 해서 다 배우고 과학도 요렇게 있는 것들을 공통과학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아마 한 번씩은 볼 텐데 요거는 사실 성적과는 관계가 없어서 요거는 잠깐 그냥 넘겨보셔도 돼요. 인문계는 거의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1학년 때 한국사랑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워요. 그리고 이것들이 얘네들은 고3 수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걸 고3 때 또 배우거나 수능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영수 이미 다 합쳐져 있었다. 그래서 공통으로 다 되어 있고 3학년이 이 심화수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자녀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분들은 이 수학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수학이 있고 그다음에 미적이랑 기하를 같이 봤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공통으로 묶고 얘네는 아예 심화 수학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 다시 와서 보면 옛날에 여기 심화 수학은 미적이랑 기하였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적을 보거나 기하를 보거나 확통을 보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적이랑 기하가 묶여가지고 얘네들은 선택 과목으로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되지만 굳이 이거를 수능에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제2 외국어처럼 그냥 선택으로 빠져버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미적을 배웠던 학생들은 조금 곤란해졌죠. 그래서 요 심화 수학을 그래서 대학교 아무래도 이과 대학들은 그러니까 과가 공대라거나 아니면은 뭐 화학 이쪽인 학교들은 당연히 심화 수학을 굉장히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으로 가니까 그러면 선택한 애랑 선택하지 않은 애는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가산점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재 그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11월에 공청회가 다시 열려서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니고 11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그때 제작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능에서 달라진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조금 달라졌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심화수학. 이거는 앞에서 내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가 앞에 있는, 앞에서 내신에서 봤던 거랑 같은 표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런 체제로 가면 내신도 당연히 그런 체제로 바뀌어서 앞에서 똑같은 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완전히 폐지된다라는 거, 선택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과목이라는 게 생겼는데, 과학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택해서 보는 것들을 그냥 다 배우겠다. 라는 이야기고, 한때는 이게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긴 했는데 상대평가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면 대신에 난이도는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할 게 많아졌으니까, 할 게 많아서 부담감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왜 난이도가 줄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몇 선생님, 내가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 그 통합 과학의 그 목차들을 이렇게 뽑아봤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잘 없었다라는 이야기라 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거다. 하지만 할 게 많아지니까 부담감이 올라가서 지금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심화 수학은 미적분 투랑 기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평가가 될 건데, 일단은 11월 달에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수능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난이도도 굉장히 쉬워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간단하게 내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세 번째로 이제 수시랑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신과 정시가 있는데, 수시를 일단 보시면은 이거는 학교 성적만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학교 성적과는 별개로 수능만 보고 가는 걸 정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왜 내신이 이렇게 됐냐면,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내신 평가 혁신으로 5등급제를 도입했어요. 왜냐하면 극도의 경쟁이 심화됐기 되고, 그 다음에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5등급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건 너무 좋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부가적인 무언가가 더 드러나니까, 더 들어갈 테니까 학생들의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확대가 될 거고, 절대평가 신뢰도를 제고할 거고, 평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중학교들, 지금 제천에 있는 중학교들은 그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서술형을 보는 학교가 극히 적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제1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여고나 재고나 세고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에 객관식만 보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의 점수를 이렇게 갈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요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신 준비는 논술과 서술형 평가가 확대다. 근데 이게 논술을 쓰라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랑,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신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교과 전형으로 갈 건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건가. 근데 교과 전형은 학교 성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과 전형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우리가
학종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학종이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학종은 뭐냐면 세특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된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세특이라는 거는 특기사항이랑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특기사항을 줄여서 세특이라고 해요. 이 학생이 얼마나 그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 그리고 본인이 지망하는 과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는지, 뭐 학교에는 잘 참여했는지, 뭐 대외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들을 보는 게 학생부 종합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 조금 더 대학교 갈 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신 논술 서술형의 확대 앞서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논술과 서술형이 늘어나요. 지금 모든 고등학교들 제1고를 제외한 고등학교들은 다 서술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 학생들 지금 중2, 중3인 학생들은 한 번도 그런 서술형을 시험에서 다뤄보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3 올라가서 그 겨울방학 때 관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시 글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답안을 유추하는 내용들이 이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3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럼 고3 때 내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고3 때 내신을 3학년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하지 않아요. 3학년 2학기를 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염두에 둔 학생들이에요. 보통은 3학년 1학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학년들은 내신보다는 조금 더 정시에 치중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정시도 그렇고 정시도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본단 말이죠. 그럼 난이도가 내려가요.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상위권 대학들은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뽑고 싶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할 거냐라고 해서 웬만한 이런 인서울인 학교들은 수능 점수에다가 뭘 같이 볼 거냐면 학생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본다라는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적을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내신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고3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학생들이 과연 들을까? 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1이나 2 때 이미 고3 수능 과목을 이미 다 들어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를 이미 다 들어요. 그럼 고3 때는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복습을 위주로 한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서 이걸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가 아마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내신 등급이 A냐 아니면은 B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C는 사실은 그냥 대학교를 가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보통 A나 B 정도에서 끝나는데 올 A가 나오는 학생들이 전교에서 3%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국에서 뭐 전교건 전국에서건 3%가 올 A가 뜨면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흔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쵸?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요렇게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 A 받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에 흔히 그죠. 이 인서울에 가장 유망 있는 그런 대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올 B는 어디를 갈 수 있냐면 그 30%거든요. 굉장히 갑자기 퍼센티지가 올라갔죠. 이런 학생들은 지거국이라고 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둔 국립대예요. 흔히 뭐 충북대나 뭐 충남대나 뭐 경북대 이런 대학교들은 보통 올 B예요. 그러면 올 A가 뜨다가 갑자기 C가 하나 뜨면 어떻게 되냐? A가 계속 뜨다가 갑자기 C가 떴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 경기도를 벗어난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C가 떴어도 세특을 굉장히 잘 써서 만회를 하던지 방법이 그래서 꾸준히 내신을 관리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일반고를 갈 거냐 자사고를 갈 거냐 특목고를 갈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을 같았으면은 보통은 여기를 가는 것이 좋았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표준 편차로 이렇게 학교들을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가 아까 20이라 말씀드렸고 여기가 4에서 5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런 퍼센트, 요런 표준 편차를 보이면 아 여기는 약간 자사고나 외고나 과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20쯤 되면 아 일반고겠네라고 했었는데 이 성취도 A라고 했을 때 90점 이상이 받을 그 등급들은 당연히 여기인데 2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등급인데도 같은 점수인데도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가는 게 유리하긴 한 게 맞아요. 여기를 가면 유리했던 게 맞지만 근데 여기를 가서도 완전 하위권으로 들어가면 아예 가망성이 없는 거고 중위권 이상은 돼야 어디 가서도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고에서 점수 관리를 잘하고 그 아까 세특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면 좋은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선택을 하시겠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이제는 조금 불확실해졌다라는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추세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정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시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수시 1학년 때 그러면 잘하다가 갑자기 2학년 때 삐끗하면 수시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포기를 안 하자니 또 애매한 요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학생부가 아마 정시 준비할 때 학생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쳐서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놓치지 말고 한 번 삐끗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랑 같이 해서 지원을 해야지 한 번 삐끗했다고 학생부를 포기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얘네들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한간에는 약간 뭐 논술이라거나 아니면 뭐 면접 같은 것들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논술이나 면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아직은 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업계, 그러니까 학원가나 아니면 학교들의 약간 전망이에요. 왜냐면 면접이나 인서울 있는 대학교들이 면접이나 논술로 학생을 뽑았는데 뽑은 건 너무 좋죠. 근데 이탈률이 많아요.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이랑 논술로 학생들을 어느 정도 뽑아놓고 논술로 걸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못 버티고 다른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재수를 해서 다른 학교로 아예 그냥 편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실패한 거라서 이번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준비를 하는데 수시도 학교 시험도 학교 성적도 챙겨야 되고 학교 성적 챙기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수능 점수로 아마 갈라낼 거다라는 거라서 둘 다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심층 면접을 봐왔어요. 왜냐면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고 심층 면접으로 좋은 학생들이 본인들은 굉장히 잘 뽑아왔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서울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다른 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성균관대나 이런 학생들은 계열별로 뽑을 수도 있겠다. 계열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가 아니라 뭐 물리과 이런 게 아니라 공학 계열. 그냥 아예 계열로 뽑는 거죠. 아예 큰 범위로. 그런 다음에 학생들을 많이 뽑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내겠다. 걸러낸다기보다는 분류를 조금 해보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과목 자체가 이과랑 문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도 이과 학생들은 이과만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둘 다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과, 문과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배워야 되는 경우. 그렇다 보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자, 심화 수학은 가산점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이야기는 이거는 공청회 11월 내에 있을 공청회 때 아마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라서 이건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럼 이제 정시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 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내신과 정시의 혼합이다. 얘네 둘은 아마 합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변별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에서는 최저로 학생들을 구별하고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최저로 학생들을 가르고 최저라는 거는 수능 점수예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학생부로 가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던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를 맞춰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를 보는 학교가 옛날에는 적었는데 이제는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잘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거든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합 과목 시험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거다. 이지만 전부 배워야 되니까 부담은 늘어날 거다라는 거. 자, 논술이나 면접이 늘어날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논술이나 면접은 많이 실패했을 거라서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일단 그래도 공청회 때 한번 봐야 되고 이 대학교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뭐 문서 같은 것들을 내면 그 이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주의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여기 넘겨서 이제 파트 4죠. 현재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2 학생들 한번 보고 중3들 한번 볼게요. 중2를 한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올라갈 때 이제 예비 고1이 돼서 진짜 시험을 보면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알아놔야 되는 거는 바뀌었다라고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학생들은.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냥 그렇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통합과 통합사회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를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하지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부 전형을 보기 때문에 한 번 올 A가 아닌 학생들은 경기 이후로 그죠? 경기도 저 멀리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원하는 과에 맞춰서 진로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 다시 말하면 학종을 신경 쓰라는 이야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경 쓰라라는 이야기고, 좀 더 이야기하면 세특이 강화됐으니까 세특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거다라는 거. 요건 학교마다 세특을 뭘 강조하는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건 학생들에게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적만으로는 이제 대학교 가기가 어려워져서 추가적인 요소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논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논술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가 늘어날 거고, 서술형 문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세특을 좀 더 본다거나, 아니면은 원점수를 본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약해져서 대학교들은 아무나 뽑지 않거든요. 웬 좋은 학생들을 본인들이 데려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별력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요소가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3들 넘어가서 보면 중3들 한번 볼게요. 중3들은 이제 중2 학생들보다 중3들이 조금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이 급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이제 중2가 이제 보는 2028년도에는 교과 과정 자체가 아예 바뀌어서 이과만 공부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통합사회를 봐야 되는 과목,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무래도 2027년도 현재 있는 중3들이 시험 보는 그때에 재수생이 엄청 몰릴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재수생이 급증하는데 왜 그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무언가를 더 원하기 때문에 재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지금 고3 학생들보다 열정이 남달라요. 조금 더 높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서 조금 더 점수가 높다라고 봐서 재수생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현재 있는 그 고3 학생들이 대학교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연대를 가야 된다거나 뭐 인서울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조금 멀리 지방으로 간다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중2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고1이 돼요. 그러니까 중3 학생들이 고1이 돼요. 그러면 이 중2 학생들이 고1이 될 때랑은 얘네들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3들이 고1이 될 때와 중2들이 고1이 될 때는 약간 완전히 다르죠. 통합 과학이나 이 지금 현재 있는 중3들은 이과 문과로 나눌 거예요. 나누어서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자기 밑에 있는 이 학생들은 문이과가 없단 말이죠. 통합이 돼가지고 그냥 다 배운다는 말이죠. 그럼 위아래가 완전 달라지 한 학년을 1년 차이로 위아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 이과로 가거나 문과로 간다고 해도 아예 지금 이 2028년도 바뀐 이 대입 안에 그렇죠? 이 대입 관련된 이야기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라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서 아마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들이 아마 강화될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조금 더 내신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끝내야지 재수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서 이 한 해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고3까지 타이트하게 공부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11월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인 거라서 공청회가 끝나고 지나야 이제 확정이 될 거라서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중3 학생들이랑은 상담을 계속하고는 있어요. 천천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원하는 과를 잘 모르겠다. 대학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를 잘 선택하지 않고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과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10월 말쯤 되면 시험을 한번 치잖아요. 그 이후에는 꿈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을 한번 더 하거나 조금 더 수업 중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고등학교 선택이, 그러니까 중2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선택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중2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교과 성적과는 상관없이 학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뭐 여고를 가나 세고를 가나 뭐 제1고를 가나 조금의 차이가 없을 거지만 본인한테 맞는 그런 학교들을 가면 돼요. 뭐 여고를 가면 물론 조금 더 어렵기는 하죠. 보통 학생들이 잘하긴 하지만 하니까 대신에 거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분위기를 타면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본인 혼자서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세고나 제1고를 가서 뚝심 있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던지 아마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신 관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아실 수도 있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에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뭐를 내냐면 학교 교과서를 물론 내죠. 교과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이런 모의고사들을 보거든요. 모의고사들을. 그것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랑 3월 거, 기말고사는 학교 교과서랑 6월 거, 2학기에는 9월 거, 뭐 기말고사 때는 11월 거, 이런 식으로 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들도 한 번에 쭉 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이런 지문 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들한테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걸 고등학교 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성적이 꾸준하게 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중3들은 모의고사를 한번 쳐봤어요. 예비로 한번 쳐봤는데 성적이 아주 낮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격이고 물론 저도 충격이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충격을 이겨내고 계속 꾸준히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본문 보고 공부하면서 늘려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영어를 보지 않는 대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라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를 안 보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건 아마 학생들도 같이 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아무리 알려준다고 해도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집에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물론 더 불러내서 더 하고, 보충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게 왜 도와줄 방법이 없냐면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없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요. 자기가 필요한 게 뭐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꿈이 있으면 도와주기가 훨씬 쉽거든요. 방향성을 잡기가. 근데 꿈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줄 방법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3 때 학생들이나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그 지금 있는 여고나 재고나 제1고 같은 학교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시험이 수능 특강이라는 EBS 책으로 나가요. 학교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근데
세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학교 교과서를 따로 쓰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세고를 가게 되면 최저를 맞춰야 될 때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학교 교과서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관련돼서는 잘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고나 제1고 같은 경우는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여고랑 제고 같은 경우는 수능은 괜찮은데 학교 성적 자체가 조금 낮아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끝냈고, 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학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